지수 급락으로 놀랬을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는데, 물론 악재는 중동발 전쟁도 있고 엔화 급등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악재는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락할 그런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 항상 재료가 있고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은 이 폭락장에서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대왕고래 관련주하고 전쟁 관련주, 제약바이오, 비만 관련주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에 집중하시고 재료 있는 섹터에서 21선, 5일선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23일이니까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미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에는 기회이고 도전입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제약바이오에서 매매하면 큰 수익 줄 겁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가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도체는 고공권이라는 거 알고 항상 고공권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료 있는 섹터 보시면 강한 재료 있는 섹터가 중동 긴장이 초고조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일 날 전쟁 도발을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쯤 21선, 5일선 보고 매수해서 전쟁이 터지면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오면 꼭 매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확전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하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 지금 시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대왕고래 관련주도 가스 석유 관련주가 강했다가 시추 관련주가 강했다가 돌아가면서 강한데 이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지금 급락이 나와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밑꼬리 그리고 21선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아마 조금 더 상승은 나올 것 같고 아마 8월 달에 긴 밑꼬리 아니면 양봉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을 돌파 못했습니다. 월봉을 보면 21선, 61선이 살아있는데 밑꼬리 음봉이 났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8월 달에 양봉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밑꼬리가 길고 음봉이 난다 해도 9월 달에는 양봉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 재료 있는 종목 공격적으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대왕고래 관련주 보면 화성밸브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그렇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21선 터치하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아직 대왕고래 관련주는 살아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 폭락장에서 세력들이 추가관리하고 있습니다. 5일선 돌파했습니다. 1승, GS글로벌 다 5일선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2등주들은 조금 약합니다. 넥스틸 5일선 돌파 못했습니다. 항상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2등주는 아직 5일선 돌파 못했는데 1등주가 이렇게 강하게 가면 당연히 2등주들도 상승 나올 겁니다. 대동스틸, DK락 대부분 5일선 돌파 못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지수가 급락을 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5일선, 21선 돌파했습니다. 아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유 가스 관련주는 이 폭락장에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강한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지금 보면
가스 관련주가 강했다가 시추 관련주가 강했다가 돌아가면서 강하니까 항상 5일선, 20일선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2등주, 3등주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화성밸브가 대장주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장주가 나타나는지 보고 21선, 5일선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도 꼭 봐야 됩니다. 대성 하이텍 지금 보시면 5일선 타고 상승합니다. 휴니드 이 폭락장에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꼭 상승을 합니다. 스페코도 상한가를 치고 오히려 폭락장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으면 지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빅텍도 어저께 13%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급등을 합니다. 이 빅텍은 우리 멤버십 종목입니다. 한일 단주, 퍼스텍, 웰크롬, 웰컴텍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아직도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5일선, 20일선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한화 시스템도 전쟁 관련주인데 항상 이렇게 보면 이격이 있으면 조정, 이격이 있으면 조정, 다시 또 급락을 했다가 5일선 돌파했는데 이제 더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할 겁니다. 상승했다가 눌림 주면서 완벽한 정배열이니까 중장기로서는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항상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꼭 한 번씩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전쟁 관련주 핵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항상 21선, 5일선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몇 종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폭락장에서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아직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HLB 지금 보면 21선 돌파했습니다. 아마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으면 상승한 만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1선 돌파하면 매수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고 당분간 박스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HLB 제약도 21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은 중장기로서 적합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제약바이오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21선 터치하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이렇게 눌러주면 절호의 기회로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퀸타 매트릭스, 셀리드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어쩌면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수젠텍, 진원생명과학 이 폭락장에서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오히려 상승합니다. 2등주들 보면 맥ICS 하락했다가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제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5일선 터치 안 할 거니까 2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맵지노믹스는 이제는 추격 매수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었습니다. 항상 저점에서 매수 못하면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안전하게 매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거 알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휴마시스도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상승을 해서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진매트릭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항상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우리 멤버십 종목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SD 바이오센스도 바닥이었습니다. 이제는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5일선 터치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매수하고 혹시 세력들이 장난치면 한 번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시젠
음봉 났습니다.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5일선 근처에서 절호의 기회로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주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이 대장주들이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이 2등주들도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2등주라고 해서 영원히 2등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2등주 안전하게 매수해서 대장주로 났으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주 DX, VX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펩트론 5일선 돌파했습니다. 랩지노믹스, 라파스 아직도 이 폭락장에서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 비만 관련주 2등주, 3등주들은 조금 약한데 대부분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비만 관련주는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주 셀바이오텍 지수 급락으로 조금 하락했다가 5일선 돌파했습니다. 또 상승할 겁니다. 고바이오 랩도 5일선 돌파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5일선, 21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주, 낙태 관련주, 현대약품 이렇게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 폭락장에서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수익 줄 겁니다. 이런 종목 발빠르게 매매하면 됩니다. 명문제약 5일선 이탈했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상승한 상태니까 손절 라인도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수 안정 찾아가면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올 겁니다. GL 팜텍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종목도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면서 5일선, 21선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비만 관련주입니다. 비만 관련주이고, 여기 셀바이오텍부터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주인데 신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종목이 낙태 관련주입니다. 이 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고 항상 5일선, 21선 보고 고공권에 있으면 손절도 칼처럼 잘 해야 되고, 바닥 수준에서는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항상 나에게 맞는 매매를 하고, 반도체나 2차전지는 될 수 있으면 당분간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2차전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2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포스코 부처엠도 21선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21선 이탈했습니다. 21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고공권입니다. 이렇게 적게놓고 보면 지금도 고공권입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도 고공권입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21선 돌파하는 것 보고 대응하시고, 항상 이런 폭락장을 대비해서 현찰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는 현찰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